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님, 저희 예산군에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공해 조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재정 지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해당 조례에. 그러면은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관관계를 어떻게 추후에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더불어서 거꾸로 이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똑같이 예산에 대한 배정이 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100% 이제는 국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 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래입니다. 홍윤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충전 시설 보급 확대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홍원표 의원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홍원표 의원님의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태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유기견과 들개로 인한 사고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 가축 피해, 주민 불안 등은 군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행 동물보호법 및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포획 및 관리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군 차원에서 전문적인 포획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채 1조와 안채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유기동물, 들깨, 포획단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채 4조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상시대기 인력을 포함한 포획단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채 5조에서는 포획단원의 모집 및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상해 보험 등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 안채 6조와 안채 7조에서는 포획 활동의 수행 기준과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상해를 방지하고 보호 종이나 위험 상황에서는 포획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채 8조와 제9조에서는 포획 장비 및 안전 장치의 지원, 보험료 등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포획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동물 관리 차원을 넘어 군민의 생활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3조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태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예산 군민의 유기동물로 인한 안전 위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안전한 포획하기 위해 유기동물 포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포획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포획단원의 모집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8조 포획 장비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감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주성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은 유기동물로 인한 공공안전 위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안전한 포획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동물 포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위원님과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액화 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중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액화 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말 현재 예산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61.3%이며 군에서 도시가스 보급과 병행해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LPG 소형 탱크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복지 확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LPG 소형 탱크의 보급 확대는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나 이로 인해 가정용 LPG 보급 업체의 시장 규모는 날로 축소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용 LPG 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LPG 판매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군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 안에서는 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업체당 지원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내 LPG 판매업체 총 17개소로 연간 최대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군민의 에너지 복지 정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호입니다. 5조 예산군 액화 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종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산군 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하여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 가스 업체에 가정용 LPG 용기 정기 안전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LPG 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액화 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 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액화 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및 마을 단위 LPG 배관망 확대로 수거된 LPG 용기가 증가하며 검사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LPG 소비량은 감소하여 판매업체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주민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안전 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격 안정과 국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운한 수용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액화소유가스 저장 용기가 지금은 안전검사 위무 당사자가 누구예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그 이제 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병의 사용 연도에 따라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임차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가스가만 받아요? 아니면 배달료 포함해서 같이 받아요?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스값에 대해서 병마다 해가지고 동일 용기의 동일 중량에 대해 예산군에 있는 액화소유 가스업체가 요금이 같아요? 가스 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스 요금 같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배달료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뭐 결국엔 거리라든가 소비자가 활용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가스통마다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는 이제 가스통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지급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 제가 궁금한 예, 거예요. 요금이 예. 다른 것에 있어서 예. 그 병 입에 되어 있는 가스값이 같다고 하면 예. 가스값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틀린 이유가 아까 과장께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검사료에 대한 부분을 영세업체는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좀 그래도 중대형 업체 뭐 예산에도 한 두세 개 없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 업체는 그걸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면 아니면은 배달료 차이인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그게 지금 업체가 17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업체에서 그저 가스통이잖아요. 통 네네. 그저 20kg짜리인가요? 그 통이 이제 내구 연한이 지나면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받는 통이 그 해마다 이제 뭐 그 업체마다 다 틀리겠죠. 저기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게 뭐 5년짜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있는 데도 있고 또 뭐 10년짜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매년 또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그 업체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가스 요금을 올려야 이제 그건 고시된 가격이니까 가스 요금은 정부에서 고시를 시키는 고시 가격을 받고 있잖아요. 석유나 이런 다른 연료처럼 똑같이. 근데 이제 지금 그 주유소마다 이 가격이 전부 다 그 공급 회사마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아마 그거를 그렇게 받고는 있는데 이 비용이 가스 통 검사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제 경영난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면은 이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업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일부나마 우리 여기 전국에도 이제 제가 이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알아봤더니 한 10개 시군 정도가 이렇게 뭐 많게는 한 1억 정도 또 적게는 몇 천만 원씩 지원을 검사 비용을 다는 안 되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50%를 뭐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뭐 50%든지 30%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어제 저는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 관내에서 흔히 말하는 20kg, 40kg짜리, 80kg짜리 그리고 100kg 넘는 것도 있고요. 작은 건 5kg, 3kg짜리도 있어요. 이 병에 대해서 소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박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작은 업체에서 그 병을 갖고선 들어가요? 아니면 대형 업체에서 주는 형태예요? 아 지금 그 저기 저 배달하는 사람들 예. 아 그거는 저기죠 업체의 업체 거죠. 거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박종수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세가스 업체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뭐라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절대 찬성합니다. 지금 해야 돼요. 하는데 이게 그걸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광시에 있는 뭐 그런 분들은 떼다 파시는 거잖아요. 병채 떼다 파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어려운 거를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여기서 직접 병입하고 있는 대형 가스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일정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하시는 예, 거에 예. 대해서는 저기 하지 않는데 이거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거든 해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들 솔직히 그 배달해 주시는 사장님들 안 계시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는요. 지금 예. 우리 저 강성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들 소유면은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혜택을 위원장님이 받는 거죠. 하시는 게 맞는데 예. 지금 형태를 보면은 병뛰기를 하신다고 형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병에 있어가지고 주인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골에 계시는 가스 배달 사업자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배달 수수료 같은 게 더 중심이 포지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도심 지역이 아닌 외 지역, 더 외 지역에 대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수수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그분들 경영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은 거고 뭐 이것도 저는 그거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께서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그 대상자들에게 더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대형 업체들한테 우리가 검사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 저기 소매점 사장님들한테 반출 금액 좀 싸게 해줘라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죠. 예, 그럼 계획 수립할 예. 때 그런 네네. 부분을 검토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만 이득 받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핵심은 결국엔 그거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예, 예. 그거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과장님 예. 충남도에서도 보조 얘기는 아직 없죠? 예, 예, 없습니다. 그것도 좀 추진 계속 하시기 바라고요. 예, 예. 예, 이 액화 석유가스 그 통에 대한 그 지원을 우리 위원장님 발의하셨는데 참 잘했다고 보는 게 지금 도시가스가 보편적으로 한 70여 프로가 지금 도시가스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스 업체에 계신 그 사장님들이 애로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날도 보면. 해서 그런 걸 우리도 몰랐었는데 통을 그 내구 연한이 지나면 검사료가 5만 원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큰 뭐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자기네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스 보고 보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그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본인들의 뭐 뭐라고 할까 좀 흔히 얘기듯이 좀 사업을 하면서 좀 자금난이 좀 많이 좀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거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지원이 목적이니까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정수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정수 의원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액화 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박정수 의원님의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무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통 발의자인 이기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한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위원장님의 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함으로 본 의원이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론 의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청년과 노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중년 세대를 재정의하고 인생의 갈림길에 선 신중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문화 여가 활동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중년들이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회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신중년을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신중년 지원 사업 등이 적극적이고 사업 추진이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호입니다. 7조 예산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노후준비지원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인생 재설계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취업, 훈련, 일자리, 교육, 사회공헌 등 인생 이모작 활동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 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닌데? 맞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내용이 교육, 일자리, 건강, 문화 등 신중년의 전반적인 복지 지원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관련 부서와 신중년 관련 대상 시책 추진 및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코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인 신중년의 안정된 노후 및 권리 증진을 높이는 데 본 조례안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기론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이기론 의원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4분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숙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군의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2,000평방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0개로 밀집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기준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이었는데 이 부분을 10개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서는 그 밖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서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중간 부분에 제10조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1호에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의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곳에서 30개를 10개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9조에서 시설물의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1조 1항, 제19조의 7랑 법 20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하다 설치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제32조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서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하고 3항에서 그 협약 체결 내용은 위탁관리 대상 범위, 위탁관리 기간, 연간 사용료, 대부료 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2항에다가 3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2항에 1, 2, 3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항을 삭제하고 2항에 1호의 위탁관리 대상 범위, 2호의 위탁관리 기간, 3호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호입니다. 9쪽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과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 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의한 문장 보호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점포 30개 이상에서 점포 10개 이상 요건 완화를 규정하였음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 증상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30개에서 10개로 이렇게 줄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바뀌는 범주가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요거는 이제 신청에 의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일부가 바로 줄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특히 예산시장 인근이라든가 역전시장 인근, 아까도 말씀하신 덕산시장 인근 이런 부분은 바로 아마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청을 도로에 아니라 정확히 알지 지금. 예, 예, 여기서 이제 10개 점포가 네. 그 조직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과장 박주성입니다. 1조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안 13, 14조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 관리 및 운영 1항 센터는 예산 군수 관리에 운영한다. 다만 시설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제에게 지원할 수 있다. 안 7조 이용료 1항 수상 레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 발급기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으로 징수한다. 안 제8조 이용료의 감면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전액 감면 국가나 지방대체가 주관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공익사항 이유로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호 20% 감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안 제9조 이용시설 이용 지원 지급 및 지원 방법 1항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하는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시설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지원금은 이용 인원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보트 1대당 1회 지급한다. 3항 지원금은 예산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5천원으로 한다. 4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 방법 군수가 따로 정한다. 8쪽입니다. 별표 1 운영 시간표입니다. 예당호 교육문화센터는 연중 운영하고 예당호 수상 레저 시설은
12월과 2월은 겨울철이라 휴장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11월 월요일은 휴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12시가 되겠습니다. 그쪽 수상 레저 시설 기구 이용입니다. 수양보트 1대당 기준하여 이용료는 25,000원이고 예상 군민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회 탑승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12조 부침이 비용 축에서 사유소입니다.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수상 레저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 축에서입니다. 3번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비용 추계를 했는데 세입은 14억 9,850만 원이고 세출은 22억 2,970만 원으로 7억 3,020만 원이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4번 재원 조달 방안은 순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비용 추계의 상세 내역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을 찾는 우리 관광객 유치와 운영 적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련 기폭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호입니다. 11조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축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른 예당호에서의 안전한 수상 레저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군민의 여가 생활 다양성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9조에서 이용료에 관한 사항,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 지원금 지급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수상 레저 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수상 레저 기구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산과에서 계속 관리하세요? 저희들이 정비를 완전히 해서 그 관련 부서를 관관 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에선 봤는데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일단 준공은 떨어졌어요? 예, 준공 떨어졌으면 넘겨서 그쪽에서 사업소에서 조례를 내서 저희들이 네. 조례라든가 눈코입 다 그려주고선 집까지 다 정해주고선 저기 납품이 돼 있는 상태 6대가 납품이 돼 있는데 지금 계속 보완. 그러니까 준공이 끝났으면 실사용자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시든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저희들이 조례까지 해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광시설 사업소 해당 속해져 있는 국이 어디예요? 국장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추가. 그럼 이거 국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례 자체가?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 할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이거 직접 할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 관광시설 사업소에서 가져가나요? 네. 거기도 가뜩이나 지금 사람 없다고 해서 인원 구조 조정해 달라고 난리인 것 같은데. 예당호하고 병행해서 같이 아마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계획은 거기 알고 전체를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데 그럼 그거 통째로 다 갖고 와야지. 이걸 축산과에서 넘기면은 뭐예요 이게?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빨리 인수인계 넘기셔서 그쪽에서 좀 하라고 하지. 직접 하시지도 않을 거 집까지 다 구해주면 어떡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 군민은 2만 원이고
보트. 그러면 예, 타지 사람은 25,000원이잖아요. 네. 여기에 문화상품권은 구분 아, 없이 다 드립니다. 다 지급하는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 지급 방법은 군수가 또 따로 정한다 이 방법은 이 말은 아, 뭐죠? 뭐죠? 오시면은 그냥 현장에서 구매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트 한 대당 5,000원씩 상품권으로.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예산군에서 쓸 수 있다, 뭐 시장이라든가 뭐 어디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안내해서 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당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고령 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미경입니다. 예산군 고령 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작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군 거주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예산군 고령 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3쪽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중간입니다. 제5조 지원 대상입니다. 1항 농작업 지원 대상 사업은 밭의 경운, 정지, 피복 등 밭작물에 한정하여 농작업을 대행하여 작업한다. 2항 농작업 지원 대상은 밭의 경지 면적 5,000제곱미터 0.5헥타르 이하인 농지로 한다. 3항 농작업 지원 대상자는 군의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농업인 2. 여성 세대주 농업인 3. 장애인 4. 국가보훈 대상자 5. 기농기촌인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6. 그 밖에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5쪽 5항 농작업 지원은 동일 농가에 대해 연 5회 이하로 제한한다. 그리고 제8조 지원료 납부입니다. 1항 농작업 지원료는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항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 지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지원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6조 제11조 보험 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농작업 지원 종사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호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과 농작업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먼저 설명드린 예산군 고령 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농작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용료 징수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가 소형 특수농업기계 정의 신설, 나 임대기준 변경, 다 사용료 징수 기준 명시 등으로 자세한 내용 개정 내용은 9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 제3조에 9번 소형 특수농업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강목의 기계를 말한다. 가 1톤 미만의 굴착기, 나 2톤 미만의 지게차, 다 2톤 미만의 로더로 소형 특수농업기계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0쪽 하단 제8조 임대 기준에서 사항 임대기계 출고는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농 편의를 위하여 농업 공동 경영 주체인 가족,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한하여 대리 출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조 제10조 사용료를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삭하여 징수하다가 감사 시 지적되어 절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13조 개정안 상단입니다. 사항 농업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진수한다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반나절 사용료만을 납부하겠다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사용료 감면 1항 나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익적인 업무로 이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1항 이 허가한 사용 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용료 반환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불이익을 해소하였습니다. 제14쪽 하단 제16조 임대 제한 2항을 신설하여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사망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의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도 3. 소형 특수농업기계 임대 시 교육 이수증 또는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 4본을 구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호입니다. 13쪽 예산군 고령 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고령, 영세, 여성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의 기여를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로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된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어서 15조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기계의 임대 기준에 관한 사항과
자치복귀 정비 기준에 의해 띄어쓰기 및 문장 보호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9호 소형 특수농업기계에 관한 조항 신설, 안 8조 제5항 농작업 지원 대상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10조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관계 법령 등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고령, 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농작업 대행과 관련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었어요 그때. 그게 8조에 보면은 농작업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를 80세 이상, 70세 이상, 그리고 뭐 장애인 농가 그 외에 이제 희망 농가 이렇게 순서가 있었는데 그 지금 새로 발의한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조례안 5조에 보면 순위가 없어요. 누구 먼저 해줘요? 그거는 이제 순위는 없고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제 신청 먼저 들어온 사람 위주로 하고요. 이게 이제 1,500평 이하인 농지의 경우, 예. 예, 각 항에 6항에 해당하는 그 대상자들은 그 선착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예산군 거주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셨다고 하시는데 조례 타이틀이 고령 영세농이에요. 고령 영세농. 그러면은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로 신청을 해야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귀농귀촌인이 제일 먼저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어르신들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선순위가 그렇다면서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8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순위가 7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그리고 그 다음이 장애인 농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단부로 왔었을 때 희망농가거든요. 근데 조례 자체가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의 조례인데 그냥 우선순위로 신청해서 막 그냥 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8조의 지원료 납부 부분에 있어서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연간 몇 번 개최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그러면 개최하고 이거 근거가 해당 조례가 아니라 저기에 있죠 또 이게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20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조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그리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농업지원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전문위원님 검토 안 하셨죠 이거? 이 농작업 관련돼 가지고 이 농작업 지원료에 대한 심의에 대한 권한이 심의위원회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심의를 해요? 이거 저희 기획실 법무팀 나와 있어요? 법무팀 직원 있어요? 이거 검토하셨어요 이런 거?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잠깐 10분 본 거예요. 10분. 그러면 어차피 이 근간이 되는 조례가 같이 일부 개정 조례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한 줄만 넣으면 되잖아요. 한 줄만. 농작업 지원료에 대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구조입니다.
농작업 지원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를 따른다. 그럼 저거 현재 이 농작업 지원 나가시는 분은 누가 나가세요? 기술센터에서? 저희 농작업 지원 공무직 한 분 하고요. 기간제 분 나갑니다. 기간제요? 예. 그럼 이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이에요, 아니에요? 둘 다 공무원은 아니죠. 공무원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하고 기간제. 이 기간제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간제는 1년 단위로. 1년 단위? 예. 이거 계속 사용자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저희가 1년 하고 바꿔요? 1년 하고 이제는 2년째는 다시 한번 이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다시 사용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다시 공모를 또 저는 냅니다. 11조에 보험가입이 있어가지고 농작업지원종사단의 상해비용이 아니라 공상대상 아니에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산군수인 거잖아요. 예, 사용자가 예. 예산군수고 예. 공무원 신분이 아닐 뿐이 예산군청에 정식적으로 정직원으로 있는 근로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은 군에서 조례를 근거로 하여 농작업을 나갔다 사고를 당하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거면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해당하는 공상에 해당하는 영역이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단순히 상해보험 적용 여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간제 분도 있어서 기관제는 계속 사용자 대신 그거는 이제 음, 좀 논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공무직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공무직분들이 이거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일하다가 다치시면은 그냥 상해보험 주고 끝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직장 가입자인데. 그거 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 공무직하고 기관제분들 저기 팀장님 뒤에 계시고 소장님 잘 하시지만 이거 저기 하시는 부분들 아니에요? 임대 사업도 같이 하시죠. 예, 이 인력 부족하다니까요. 이거 몰아 넣는 거예요. 그 직장 산재로 막 몰아 넣는 거죠. 사람도 없고 시간도 부족한데 그냥 막 몰아 넣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일단 이 해당 조례는 요거까지 질의하고 그 다음 거는 다음 조례 질의할 때 다시 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예. 뭐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보면은 그 이제 모조리가 그러니까 앞에가 없고 뒤만 있고 예, 막 그런 그렇다는 상황이어서 얘기인데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저희 가을 잡기도 있고 해야 되니 뭐 제 본인 개인 의견은 일단 원안 통과하고 이거 두 개를 지금 보완점을 해서 뭐 다시 합치든 보완을 하든 그건 해당 부서 소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보완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코멘트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 지금 강성구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기획실 법무팀장님하고 그 우리 정책팀장님 어디 갔어요? 예? 정책팀장님 그 검토를 좀 하시고 잘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냥 무조건 이상 없다 하지 말고요. 예? 그 법무팀이나 이렇게 했을 때 먼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오인의 소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전문위원님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강성구 의원님께서 또 우리가 이제 또 수학기도 오고 하니까 우리 센터에서 그 부분은 좀 수정하셔갖고 다음번에 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강성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가지인데요. 그 12페이지 저희 자료 12페이지 보면은 사용료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조례에 보면은 지금 밑에 이게 뭐 원안과 같다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사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예산군 회계관리 규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예산군 회계관리 규칙에 보면 사용료 1,000원짜리 미만은 절상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따라야 되는 게 예산군 회계관리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회계관리 규칙에 절상으로 되어 있어요? 절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회계 규칙에 따라야 되거든요. 이거 사용료를 할 때. 왜냐면 군에서 받아들이는 세수잖아요. 그럼 사용료를 기술센터만 별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군 전체가 통일되게 해서 회계관리 규칙에 갖고 있죠. 저희가 이게 임대료 기준은 저기 농업기계와 촉진법 시행 규칙에 그렇죠. 의해서 예.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는 네. 거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8,600원이면 예. 1,000원짜리 미만은 절삭을 할지 절상을 할 건지는 회계 규칙에 따라야 돼요. 군 회계 규칙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그 시행 규칙의 15%까지만 15% 그 내용이 아니죠. 15%까지만 임대료가 일일 임대료가 농기계 가격에 의해서 일일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00원이 되는데 이게 15%까지는 저희가 이제는 임의로 저희 센터 내에서 이제 15%까지 임대료를 이렇게 내려줄 수 있게 네. 시행 규칙에 그거는 돼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사용료 10조 사용료에 별표 1에 2 제1호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라 부가 징수한다까지예요. 그 시행 규칙이 언급하고 있는 거는. 그래가지고 산정되는 사용료가 있을 거잖아요. 15% 감하셨어요. 저희 군에서. 네, 15%. 그거는 이제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 15% 감한 금액이 네. 1,000원 단위로 절삭을 할 거냐 절상을 할 거냐는 저희 세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 회계관리 규칙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절상을 한다고 절삭으로 했었는데 이게 절삭을 하다 보니까는 15%를 넘는 거예요. 15.1% 2%. 그러면은 해당 조례를 개정을 같이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감면 혜택에 대해 가지고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재산세에도 감면했었을 때 그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절삭이면 절삭, 절상이면 절상으로 해서 그거는 맞춰야 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죠. 그 20조에 있는 예산권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 이거를 빼야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회계관리 규칙을 따라야 한다를 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소장님이 농민들 대상으로 한 15% 감면하고 그거대로 절상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아까도 위원장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농민들 필요한 거니 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주 자잘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거 한번 수정을 해주시든 아니면 뭐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문제 없게 좀 해주세요. 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지원 조례안은 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